데이텀 우선순위의 영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좌표계는 완전한 직각으로 설정이 되는데 우리가 가공한 공작물은 정확하게 직각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이것은 직각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데서 기본적으로 데이텀 우선순위에 영향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좌표계는, 이 수학적 좌표계는 항상 수직으로 데이텀에 먼저 설정한 데이텀에 수직으로 설정이 되는데 이 공작물은 제품 자체가 수직으로 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데이텀 우선순위의 기본적인 중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텀 표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이 데이텀 표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공하는 면은 기하학적으로 완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선택해서 데이텀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텀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텀 타겟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1번은 요 점과 요 점을 이용해서 계산한 직선이고요. 2번은 요 점과 요 점을 이용해서 계산한 직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텀 표적을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측정자가 임의의 위치에서 측정을 해서 데이텀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데이텀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텀을 설정하기 위해서 데이텀 표적이 필요하고, 이 정확한 데이텀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는 가공한 면이 기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즉 기하 편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데이텀 표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33번 문제는 높이 측정기에서 프로브 교정이 왜 필요하냐라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측정기가 접촉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Z라는 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측정기가 움직인 거리는 지금 요 거리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프로브 지름만큼, 요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측정기는 요 프로브의 중심값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실제 값과 프로브 지름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측정값 Z는 측정기가 움직인 거리에다가 여기 2자가 빠졌네요. 2D만큼 더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프로브 지름을 알지 못하면 정확한 측정값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브 교정을 하는 이유는 프로브 지름을 알아서 측정값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구 현미경이 왜 2차원 측정기인지 자유도 구속의 관점에서 설명해 봅시다. 이것은 공구 현미경은 X와 Y, 병진운동 두 개를 구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라는 회전운동을 구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원 측정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X, Y축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 회전운동을
수학적 정렬을 이용해서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Z값은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U, V라는 구속은 테이블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 측정기에서 측정 좌표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면 치수와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도면 치수, 엄밀히 얘기하면 치수가 아니고 데이텀이 되겠죠. 도면의 데이텀과 공작물의 데이텀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측정 좌표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계좌표계에서 계산을 하면 도면에 의도한 것과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도면의 데이텀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측정 좌표계를 설정하는 것이죠. 물론 기계적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학적 정렬을 이용해서 측정 좌표계를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오토콜리메트를 이용해서 진득도 계산할 때 아까 밑면의 반사경이 70mm 짜리를 가지고 계산하는 걸 했는데 이번에는 50mm 다 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이 L을 1000이 아니고 50을 대입하면 되고요. 아니면 뭐 아까 계산한 것처럼 1000대 4.85는 50대 x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약 0.24 마이크로메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사경이 50mm인 경우에는 1도의 각도 차가 나면 0.24 마이크로메타가 높이차가 된다. 즉 이것이 50mm이고 이것이 1초라면 이 높이차는 0.24 마이크로메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오토콜리메터 아니라도 다른 각도 측정할 때, 각도를 계산할 때도 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그 아베의 원리에서 오차 계산할 때도 같은 공식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공식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 정밀도를 높이려면 기하 편차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뭔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라고 했는데, 기하 편차가 크면 치수의 변동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밀한 측정이 어렵다. 즉 치수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어느 곳을 치수로 결정해야 될지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하 편차가 줄어들수록 치수의 변동이 줄어들어서 정밀한 치수 측정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진원도가 크면 어느 곳을 지름으로 계산해야 될지, 또 평행도와 평면도가 크면 어느 곳을 치수로 계산해야 될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진원도가 없이 정확한 원이었다 그러면 치수는 한 가지만 나오겠죠. 평면도와 평행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확하다면 W가 하나만 나오겠죠.
그래서 기압 편차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치수 변동폭을 줄이기 위한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다음 문제는 위치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ASME Y14.5 규격에서 대칭도와 동심도가 없어지고 그 기능이 위치도의 흡수에 대해서 통합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동심도는 TED가 0인 특수한 경우에 위치도라고 말씀드렸고요. 대칭도도 역시 1차원 위치도와 같은 의미다. 그래서 대칭도와 동심도가 위치도로 포함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원도 기준원에서 조립성을 고려했을 때 내경과 외경에 각각 어느 기준원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조립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외경이라면 이런 최소 외접, 내경이라면 최대 내접, 이것은 MCCI고요. 이것은 MICI인데 이 기준원을 사용해야 치수, 지름, 두 번째는 중심 위치가 조립성과 일치되도록 계산이 된다. 그래서 내경일 때는 MICI, 외경일 때는 MCCI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중심 위치가 달라지면 위치도와 흔들림이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하공차에서 형상공차, 자세공차, 위치공차의 관계를 직선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했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직선을 예를 든 겁니다. 이 형상편차는 자기 자신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형상이 기울어졌든 뭐 수평으로 있든 그 값 자체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형상 편차는 데이텀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세 편차는 데이텀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형상 편차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상 편차가 어떤 자세로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자세 편차에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경우에 직선이 이렇게 누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으나 진직도는 같은 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평행도로 가게 되면 데이텀이 있는 거죠. 이 데이텀으로부터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직선이 데이텀과 수평으로 놓여 있다 하면은 이때는 진직도와 평행도가 같은 값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직선이 이렇게 경사지게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평행도는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직도보다 평행도가 더 큰 값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자세 편차에서는 기준치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치 편차에서는 TED를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데이텀에서 여기가 TED였다라고 한다면 A의 경우에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TED로부터 크게 벗어난 값의 2배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이 위치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위치도하고 평행도가 같은 값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 평행도의 중심이 TED와 일치한다면. 그렇지만 같은 평행도를 갖는다 하더라도 TED와 어긋난 이 지점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위치도는 TED에서 가장 큰 값, 이 값을 계산한 다음에 이것의 2배, 이것을 위치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평행도보다 위치도가 더 큰 값이 되겠죠. 예, B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상편차, 자세편차, 위치편차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세편차는 형상편차를 포함하고 위치편차는 자세편차를 포함한다. 그리고 형상편차는 데이텀이 필요하지 않지만 자세편차는 데이텀을 필요로 하고 위치편차는 데이텀과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기준치수, TED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형상편차와 자세편차보다는 더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에 걸쳐서 계산 문제와 선택 문제와 설명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답이 얼마가 나왔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 또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 또 단위 환산이라든지 또 어떤 데이터가 좀 이상할 때 그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측정기와 어떤 그 오차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헤르츠 접근량이라든지 아베 오차라든지 또는 측정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기하공차, 기하편차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측정의 원리 자체가 데이텀의 구속, 자유도의 구속, 측정 좌표계 이런 것들로부터 기본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기하편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치도, 그 다음에 자세편차, 형상편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 봐서 여러분들은 기하공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기초 측정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기하공차를 집중적으로 해석하고 또 측정하는 그러한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고요. 여러분들 2학기 때는 직접 학교에 나와서 대면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차 해석, 도면 해석, 3차원 측정 이런 쪽도 전부 이 응용 측정 실습, 특히 기하공차를 해석하고 측정하는데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과목들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제 방학 잘 보내시고 2학기 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